허수 Z에 대해서 요 자식이 3이라고 했어요. 그래, 이거 구하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복소수에 관련된 식을 봤을 때 가장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방식은 누구를? Z를 뭘로도? A 플러스 BI라 하자. 이게 이제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러면 Z 반은 뭐예요? A 빼기 BI니까 뭐 그거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A, B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발을 씌우자 라는 이제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씌우냐. 자, 실수했다가 발을 씌우면 뭐가 돼요? 실수가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순허수에다가 발을 씌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순허수가 나오는, 그죠?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이 자식을 보니까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에다 뭘 씌우고 싶어? 발을 씌우고 싶죠. 그래서 여기다가 발을 한번 싹 씌워봐. 이렇게 발을 전체적으로 씌워보면 발은 이렇게 스며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Z 바의 Z 플러스 Z 바분의 Z가 실수했다가 바시오 3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뭐해? 빼버려. 그죠? 빼면 어떻게 됩니까? ZZ바가 사라져요. 3, 3도 사라져요. 그럼 너네 둘이가 뭐 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 그래서 Z제곱이랑 뭐가 같다? Z바의 제곱이랑 같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맞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봐. Z는 허수라 그랬지. 허수를 제곱한 놈하고 이거는 켤레복소수를 제곱한 거니까 둘이가 같으려면 순허수? 그쵸. Z는 Z바이거나 Z는 Z바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거나 이거잖아. 근데 분명히 Z랑 Z바가 같으면 얘는 실수야. 근데 허수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겠죠. 아, 순허수구나. Z는 이렇게 화살표. Z는 순허수다.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그냥 BI 정도로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Z가 나왔으니 여기에 대입을 해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Z는 BI야. Z반은 마이너스 BI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Z하고 Z반은 마이너스 부호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마이너스 1이지. 너가 3이래. 이렇게. 그러면은 B제곱은 4가 나오니까 B는 2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어요? 아, Z에서 Z바 빼고 제곱을 하래. 그러니까 뭐의 제곱이야? 허수 부분의 제곱을 뭐래? 허수 부분의 2배의 제곱을 하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4 곱하기 B제곱을 구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답 얼마? 16이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런 거 보라색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80번. 딱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야 돼요? 보자마자 주기가 생각나야 돼. 그치? 우리 복소수에도 주기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이 녀석의 주기는 얼마야? 외우고 있지 이거. 8이죠. 8. 이 자식 주기는 8. 8마다 반복. i의 주기는 얼마야? 4. 그러면 얘는 8마다 반복이고 얘는 4마다 반복이야. 그럼 이 전체는 몇 마다 반복이야? 8마다 반복이죠. 아, Z의 8제곱, Z는 주기가 8짜리야. 8제곱이 1이다 이 소리야. 맞겠죠? 맞죠? 자, 그 다음 오메가처럼 보이는 이 W입니까 오메가입니까? 네, 헷갈려요. 근데 그냥 W라고 할게요. 알겠죠? W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예요. 자, 찐 오메가입니까? 짭 오메가입니까? 짭 오메가. 오,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오메가? 어? 어떻게 알아요 그걸? 오메가를 외우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외우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거를 애들은 몇 제곱을 해? 예, 솔직히 제곱은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제곱을 애들 해보겠죠.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복소 평면이란 개념을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한 번쯤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살짝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러면은 2를 이제 무시하면은 1대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1이 있고 여기 루트 3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실제로 해당하는 점은 이런 식으로 되면서 60도가 되거든. 60도. 그럼 이 자식은 60도니까 한 번 갈 때 60도니까 몇 번 만에 돌아오겠어? 6번 만에 돌아와요.
3번 만에 돌아오는 게 오메가고요. 6번 만에 돌아오는 게 짝퉁 오메가거든요. 그래서 이 오메가라는 자식은, 그러니까 오메가 아닌데 그냥 W인데 오메가처럼 써가지고 아무튼 얘의 6제곱이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사이에서는 얘네 둘이가 겹칠 수가 있어 없어? 이 사이에서 얘네 둘이 겹칠 수가 있어 없어? 절대로 없죠. 절대로 없어요. 왜? 얘는 움직여봐야 몇 도씩 움직일 거야? 45도의 배수씩 움직이겠죠. 맞아요? 네. 45도의 배수여야 8번 했을 때 360도가 되죠. 근데 얘는 60도마다 움직여요. 그럼 45도와 60의 최소 공배수 일 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게 360도거든요. 결국에 겹친다면 어디서 겹치는 거야? 1에서 겹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8과 6의 무슨 공배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그게 n이 되는 거죠. 24예요. 그래서 주기를 알고 있다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주위를 모르면 어떡해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가볼게요. 자, 루트 2 요거 따로 볼 수는 있어야 돼요. 이거 따로 볼 수는 있어야 돼. 따로 못 보나? 그럼 어쩔 수 없지. 자, 루트 2분의 1 빼기 i에 곱하기 i분의 1이라고 보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i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i를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그럼 루트 2분의 이렇게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네. 너는 그냥 마이너스로 묶으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형태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뭐 홀수 제곱할 땐 그대로, 짝수 제곱할 때는 플러스가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우리 이 녀석만 제곱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이 자식을 제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i가 나와요. 이 자식을 제곱하면. 이 제곱은 니들이 할 수 있으니까 해보면 돼. 제곱하면 i가 나와요. 제곱을 했는데 i가 나왔지. i는 4제곱을 해야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총 몇 제곱을 해야 돼? 8제곱을 해야 1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중간에 뭐 뿔마 있겠지만 알겠죠? 얘는 8번마다 반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일단 찾아주고요. 두 번째, 요 자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거야. 이런 식으로도 찾을 수 있어. 이것도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 결국에는 어떤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복소수에서. 알겠지? 어떤 방정식의 근이 얼마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i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양변에 2를 곱하고 1을 넘겨요. 그럼 2x에 빼기 1이 얼마? 루트 3에 i가 되는 거야. 양변 제곱하니까 4x 제곱 빼기 4. 왜 제곱해? i도 꼴보기 싫고 루트도 꼴보기 싫으니까 제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걸 다 없애주면은 뭔가 하나의 이쁜 식이 나와요. 자,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마이너스 3 넘어가니까 이게 플러스 4가 되고 여기 0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x 제곱 빼기 얼마? x 빼기 플러스 1이 0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얼마를 곱하고 싶어요? x 플러스 1을 곱하고 싶죠. 이거는 이제 3차 방정식 쪽을 공부했다는 전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의 세제곱에 플러스 1이 얼마? 0이니까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x의 6제곱이 1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만약에 3차 방정식을 안 배웠다, 선행을 안 했다 그러면 너를 직접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4제곱하고 언제까지? 1에 근접한 수가 나올 때까지. 일단 3번 하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6번 하겠어요? 아니죠. 세제곱에 제곱하겠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자, 396번 갑니다. 잠시만요. 이게 되는 걸 내가 나중에 알았지 뭐니. 진즉 알았으면 했을 텐데. 항상 여기 걸려갖고 안 들어가서 공간이 없었죠. 자, z가 루트 3x 플러스 x 빼기 2의 i라고 되어 있고 요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세제곱이 같대요. 그럼 그냥 요것도 저것처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해도 돼, 안 돼? 되지? 뭐 식 2개잖아요. 문자도 뭐 2개 아닙니까? 문자 3개네요. 그래서 x의 합이라고 했어요. x가 하나가 딱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는 저 방법 쓰지 말고 요 아래 방법을 뭔가 쓰면 될까? 아래 방법? 그것도 잘 안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저 2개가 아니야. 저 2개로 해도 뭐 해봐. 하고 싶으면.
세제곱은 세제곱이니까 딱 먼저 보이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A 세제곱은 B 세제곱이다 라는 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 하고 싶어요? 넘기고 싶지 않니? 이 방정식을 풀고 싶으면 그죠? 이것도 방정식이잖아, 그치? Z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Z의 세제곱에 빼기 뭐야? 플러스라고 할까? Z바의 세제곱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푸는 거죠. 이제 Z의 플러스 Z바 그 다음에 Z제곱 빼기 ZZ바의 플러스 Z바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나눠야겠죠? 너가 0일 수도 있고 너가 0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케이스 갑니다. Z가 Z바의 플러스 Z바가 0이다? 그럼 둘이 더해서 0이 되려면 둘은 부호가 달라야겠죠? 맞아요? 우리 부호가 다른 녀석을 뭐라고 불렀냐면 순호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Z는 순호수가 된다. 이런 꼴이 된다. 근데 Z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응? 여기가 무슨 부분? 실수 부분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X가 뭐라고 돼 있니? X가 실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실수 부분, 여기는 허수 부분. 실수 부분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럼 허수 부분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니까 Z는 마이너스 2i 하나가 나오는 거야. 됐죠? 그럼 X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X는. 그럼 X의 합이라고 했는데 X가 0인 거 크게 의미가 없는 거지, 그지? 그래도 서술형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야, 요 자식이야. Z 제곱 빼기 ZZ바 플러스 Z바의 제곱은 0 이렇게. 자, 요 자식은 바 씌워봐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바 씌워도 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 씌우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A 플러스 BI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도 한번 해볼까? 그냥 상식적으로 해보자. 상식적으로. Z 플러스 플러스가 낫겠지? Z바의 제곱 빼기 3ZZ바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 자식을. 그럼 Z 플러스 Z바는 누구예요? 루트 3x지? 아, 2루트 3x지? 네. 그럼 제곱하니까 12x제곱 이렇게 나옵니까? 네. 그 다음에 3 곱하기 편례복소수랑 곱하면 어떻게 돼? 편례복소수끼리 곱하면 알아두세요. 편례복소수랑 원래 거 곱하면은 실수 부분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 제곱이에요. 그러면 실수 부분 제곱이 얼마야? 실수 부분 제곱 3x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 제곱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이렇게. 너가 얼마다? 0이다. 아, 2차 방정식이네. 자, 3x제곱 12에서 지금 9x제곱 뺀 거야. 아, 더 뺐어야 되네. 없어진다. 그럼 없어지네요. 그럼 x 1이니? 이렇게? x가 1? 뭘 구하래요? x값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답은 1이 되겠다. 508번입니다. 알겠죠?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요 자식이래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요 자식이래요. 그래 놓고 2차 방정식,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P 플러스 Q를 구하라고 했어요. 야,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볼까? 그냥 합시다. 그냥. 자, 얘네 둘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두근의 합이 알파 빼기 1은 뭐 마이너스 A에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에서는 베타 플러스 3이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3베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A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문자 몇 개예요? 모르는 문자 알파, 베타, A, B 문자가 4개. 식이 몇 개? 4개. 아, 이거 다 풀 수 있는 방정식이 됐죠?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야, 4개를 풀어야 되잖아. 일단 알파랑 B랑 같아요. 이렇게 플러스로 만들어주면 알파랑 B랑 같아요. 그러면 알파랑 B랑 같아. 그럼 여기 있는 알파
알파들을 다 바꿀까? b를 다 바꿀까? b를 다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b 대신에 알파를 대입해요. 그럼 여기 b가 있으니까 알파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알파의 마이너스 2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3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 a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a에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a 알파, 여기도 a 알파니까 요렇게 둘이 더해보자. 요렇게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요렇게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4a에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6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a가 마이너스 6이 아니고 6이니 그냥? a가 그냥 6이죠? a가 6, a가 6. 그럼 베타는 얼마? 베타가 마이너스 2. 그 다음 알파는 얼마예요? 알파 a가 6이야. a가 6이니까 마이너스 4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알파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어우 빡세다 그지? 계산이 짜증나네요. 자, 그럼 두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5. 그래서 p는 얼마? 5. 두근의 곱은 6. 그래서 q가 6. 정답은 11 이렇게 나온다. 그냥 계산 노가다로 푸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별다른 발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523번 갑니다. 자, 523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예요. 근데 p 알파는 베타고 p 베타가 알파가 되도록 하는 p x가 어쨌든 2차 식이 있는데 px 구하래요. 자, 일단 2차라며 그러면 1차항이랑 상수항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결국에 이 두 녀석이 핵심인데 너네들이 이런 건 좀 잘 하거든요. p에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하는 거는 알파에 관한 식 일 경우에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쉽게 구할 수 있고요. p 베타가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봐봐. p 알파가 알파고 p 베타가 베타야. 이런 건 쉽지. 알파 대입하면 알파 나와, 베타 대입하면 베타 나와. 그러면 이건 그냥 뭐야? px는 뭐 x다라는 방정식의 두 실근이 얼마다? 알파하고 베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마침 몇 차니까? 2차니까 두근 나왔네.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너네들이 당황하는 건 뭐예요? 알파를 대입했는데 갑자기 알파가 아니고 베타가 나왔어.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베타가 아니고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베타가 아니고 누구였으면 좋겠어? 알파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베타를 알파로 어떻게 바꿀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알파하고 베타는 누군데? 2차 방정식의 두 근. 그래서 두 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알겠니? 네. 근계관을 씁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죠? 1. 그 다음 알파 베타가 얼마죠? 2분의 3. 그럼 너네들은 알파랑 베타를 바꿀 수 있죠, 이제. 근데 요 자식으로 가는 게 편하겠니? 요 자식으로 가는 게 편하겠니? 너네들 입장에서는 요 자식이라고 하겠죠. 자, 앞에 거로 가는 게 낫겠죠. 맞습니까? 앞에 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을 변형을 하는 거지. 뭐라고? p 알파는 베타인데 베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 1 빼기 알파. 이렇게. 그럼 알파는 뭐라고 써? 1 빼기 베타. 아, 그러면 알파는 알파 나오고 베타는 베타 나와. 깔끔해졌죠? 됐어요? 그러면 px는 뭐라고 쓰는 거야? 1 빼기 x다 라고 하는 방정식의 두 근이 얼마다? 알파하고 베타다. 자, 그래서 px 다 넘겨야겠지? 는 0으로 바꿔야 되니까 플러스 x에 빼기 1이라는 녀석은 최고차 함계수가 1이니까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요 두 근을 식으로 갖는 애가 너잖아, 너. 그죠? 그럼 뭐라고 쓰는 거야? x제곱에 빼기 x에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쓰는 거지. 됐어? 따라서 정답 x제곱 x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를 넘어가니까 플러스 2분의 5. 자, 그래서 어떤 생각 해야 된다고? 알파 넣으면 알파가 나와야 돼. 베타 넣으면 베타가 나와야 돼. 알겠니?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정리하십시오. 끝낸 거예요. 엔딩. 예, 맞아요. 클로즈 멘트. 10분 안에 끝내고 싶었는데 536부터 갑니다.
0, C, B, A. 크기 순이네요. C, B, A. 그 다음 새 실수에 대해서 새 2차 방정식은 공통인 실근 알파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A, 그러니까 공통근이니까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A 알파 제곱 빼기 2B 알파 플러스 C는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의 알파 제곱 플러스 C 알파 플러스 A도 0이고, 그 다음에 C 알파 제곱 이제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2B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때? 점점 차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점점? 봐봐. 여기에,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잖아. A 마이너스 2B, C. 여기가 A 마이너스 2B, C. 여기는 A 마이너스 2B, C.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세 개를 뭐 해보고 싶어? 더해보고 싶어. 오, 괜찮은 선택이에요. 더해볼까요? 세 개를 다 더하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니? A 빼기 2B 플러스 C가 얼마다? 0이다 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될 수 있니? 얘는 0이 될 수 있어요? 0이 될 수 없어요. 왜 0이 될 수 없을까? 실근. 좀 더. 그러니까 실근이기 때문이긴 해. 자, 여러분. 이 녀석의 값을 내가 K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요거는 2차 방정식이죠. 맞아요? 근데 이 K가 0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0이라고 해도 되네. 너를 0이라고 보고 이 실근이 존재하냐 보면 되는데 실근이 존재해야 안 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요? 작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므로 너가 0이다 이거죠. 그럼 기억을 일단 맞아. 그지? 니은 가볼게요. 그럼 이제 기억이 맞으니까 우리는 뭘 쓸 수 있어? A 플러스 C가 얼마다? 2B구나. 이 사실을 이때 또 써야 돼요, 이제. AC의 평균이 누구다? B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니은에서 A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BX 플러스 C는 0. 은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실근을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실근을 구해보면 되겠죠? 어떻게 구할까요? 이야, 이거 해야 된다, 그지? 아니다, 안 해도 된다. 그지? 왜냐면 여기를 2B를 뭘로 바꿔요? A 플러스 C로 바꿔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가 AX, X. 그 다음 여기가 C, 여기가 1,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하면 됩니까? 그러면 X는 뭐가 나와요? 1하고 A분의 C가 나와요. 근데 1보다 작은 실근을 가냐 물어봤으니까 너가 1보다 작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양변에 얼마를 곱해봐? A를 곱해봐.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럼 A가 C보다 크나요? 물어보는 건데 A가 C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니은도 어때요? 맞아요. 니은도 맞구나. 자, 그 다음 디귿 한번 볼까? 디귿. 자, 새 2차 방정식 중에서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 그러면 판별식이 0인 그런 녀석이 존재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해볼까? 이 자식 해볼까? 이 자식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중근이에요? 얘는 중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첫 번째 방정식이잖아, 그치? 그럼 두 번째 방정식 해보자. 두 번째 방정식. 일단 굳이 해보면 C제곱은 얼마가 돼요? 판별식 쓰면 C제곱은 둘이 더하면은 8AB입니까? 이렇게 되니? 플러스? 맞니 이거? 대답을 해주렴. 이게 두 번째 방정식이잖아. 네. C제곱 빼기 4A니까 맞죠? 너는 0이 될 수 있어 없어? 야, C는 0보다 큰 수 제곱해도 안 돼. 그치? 양수니까 얘는 0보다 커버리지? 그러니까 얘는 중근을 못 가져요. 그 다음에 요식 A제곱 빼기 얼마? 플러스 4BC입니까? 8BC입니까? 얘도 0보다 어때요? 크죠? 안 된다. 중근을 갖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요. 일단 기억을 풀었을 때 나오는 이 자식 있죠? 이 자식. 그러니까 기억을 통해서 얻는 정보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니은, 그 다음 디귿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문제가 이거 서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한테 최종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최종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건 디귿이야. 혹은 니은이야. 근데 너네들이 디귿을 바로 물어보면 너무 어려워하니까 내가 힌트들을 줄게 하면서 이거 한번 생각해봐. 그럼 이건 어때? 그럼 이제 풀 수 있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이 세 개가 다 별개인 선지가 있고, 그러니까 세 문제가 하나의 문제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하나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기억, 니은, 디귿인 문제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행이에요. 첫 번째 문제를 풀어서. 자, 539번 갈게요. 539번 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은 풀 수 없죠. n 때문에. n의 값이 바뀌면 근도 바뀔 건데 n 대신에 1을 넣었을 때 근을 구해서 뭐 해보셔도 되고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3까지만 넣어봐 이런 거긴 해. 자, 근데 지금 이건 우리를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써놓은 거죠. 우린 누구누구 세트로 봐야 돼? 요 자식과 누구를? 요 자식을 하나의 세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트로 봐볼까? 그럼 어떻게 될까? 둘이 실제로 더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파1, 베타1 플러스 알파1 플러스 베타1 플러스 1분의 둘이 더한 거죠. 알파1 플러스 베타1 플러스 2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우리는 어차피 1이든 2든 3이든 형태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대신 뭘 적어줘? n을 적어줘. n 이렇게 한번 해보자. 왜냐면 알파 n, 베타 n일 때 식을 아니까. 그러면 곱은 얼마야? 두근의 곱은 n제곱 빼기 8. 두근의 합은 플러스 6n 플러스 16 플러스 1. 위에는 6n 플러스 16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n제곱에 플러스 6n에 플러스 9 이렇게 돼. 와, n 플러스 3의 제곱이다. 위에는 6n 플러스 18이네요. n 플러스 3으로 약분 됩니까?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돼요. n 플러스 3분의 얼마가 돼? 6이 되는 거야. 맞니? 결국에 이게 누구예요? 아, 알파 n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1분의 1이 요 자식이다. 근데 여기다가 우리 얼마 대입할 거야? 1, 2, 3을 대입을 하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 1 대입하면 4분의 6, 2 대입하면 5분의 6, 3 대입하면 6분의 6 이렇게 되죠. 그럼 계산해보자. 야, 6으로 묶어요. 와, 4, 5, 6 어떻게 됩니까? 4, 5, 6 60분의 하면 됩니까? 60분의 15 더하기 2, 12 더하기 10 계산하면 27에 37 60분의 37 곱하기 6 240에서 18 빼면 됩니까? 220이니? 이렇게 됩니까? 응. 아,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바보였어요. 자, 10 이렇게. 그러면 10분의 37입니까? 네, 그래서 정답이 얼마다? 47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생각보다 짧네요. 네, 생각보다 짧네요.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2차 방정식에서 두 근, 꼭 두 근은 아니어도 근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죠, 여러분은. 네.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입. 요 자식을 우리가 대입한 케이스죠. 근이 나왔을 때. 두 번째는 식 세우기. 자, 세 번째는 너네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 근계관. 근과 계수의 관계. 네 번째는 판별식. 다섯 번째는 근의 분리.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근의 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 가지의 선택지를 갖고 가야 돼요. 근이 나왔을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근계관만 써요. 생기는 문제점이 뭐예요? 근계관을 썼는데 안 풀리면 쌤 모르겠어요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갖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 근계가 안 돼서 그럼 뭐 해봐야 돼? 아, 대입도 해보고 뭐 식도 세워보고 여러 가지 해봐야죠. 아시겠어요? 542번 갑니다.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 두 근이 또 나왔네. 그죠? 2차 방정식 문제는 거의 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면은 5가지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이용을 해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1. 그다음 알파 베타는 얼마? A.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계산해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얼마? 세제곱 빼기 3 알파 베타의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1의 세제곱은 1 빼기 3a 이렇게 되는데 너가 얼마라 했어? 마이너스 2라고 했어. 따라서 a는 얼마? 1 이렇게 돼. a는 쉽게 구했다. 그럼 여기 원래 2차 방정식 얼마였어?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 이 자식이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이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가조건을 보면요. 알파의 n제곱 플러스 베타의 n제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나조건 알파의 n제곱 플러스 베타의 n제곱 플러스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베타의 n 플러스 1제곱은 0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자식은 양수겠죠? 이 자식은 양수인데 한번 식을 변형을 해볼까? 알파 n제곱 플러스 베타 n제곱으로 만약에 묶는다면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필요 없는 걸 빼줘야겠죠? 알파의 베타 n제곱 그 다음에 빼기 알파의 n제곱 베타 이 자식. 일단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응. 그럼 이걸 뺐더니 어쨌든 0이 됐다 왜 이런 거예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죠? 1이에요. 그러면 여기 두 개를 더해주니까 2에 알파 n제곱 플러스 베타 n제곱 이 누구다? 알파 베타의 알파 n제곱 빼기 1제곱 플러스 베타 n 빼기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알파 베타는 또 얼마예요? 1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녀석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해보자. 뭐 규칙이 있겠지.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1입니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얼마예요? 1 마이너스 이거 1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 1 빼기 2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얼마라 그랬어 아까? 마이너스 2다 이랬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알파 4제곱 플러스 베타 4제곱은 얼마가 돼? 너의 제곱에서 그죠? 너의 제곱에서 너의 제곱을 2배 빼면 되겠죠. 저게 왜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이에요. 아 이거 세제곱 이렇게 어디요? 위에 왜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요? 네. 너의 제곱에서 2 알파 베타를 뺐잖아. 1의 제곱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1. 2에 마이너스 2를 뺀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근데 알파 베타가 A 마이너스 1인데 는이에요, 는. A가 1이잖아. 됐죠? 그러면은 똑같이 얼마입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알파의 5제곱 플러스 베타 5제곱. 네.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내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6번마다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하려고 한 거예요. 6번마다 반복이 돼서 하려고 한 거예요. 왜 6번마다 반복이 되겠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방정식을 딱 보자마자 뭐 떠올라요? 오메가. 이거는 그냥 오메가일까? 짝퉁 오메가일까? 그냥 오메가. 자, x에 플러스 1을 곱하고 싶죠? 근데 이제 2차 방정식 파트니까 굳이 안 하려고 그랬지. 근데 이미 다 배운 부분이니까 해보자. x 세제곱 플러스 1이고 너가 여기자. 그럼 x 세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짝퉁 오메가예요. 짝퉁 오메가. 6번마다 반복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알파의 세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베타의 세제곱도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그럼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얼마 곱하고 마이너스 1 곱하고 여기에다 얼마 곱하니까 마이너스 1 곱하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의 값은 1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마이너스 1 곱한 게 너라고, 여기에다 마이너스 1 곱한 게 너라고, 여기에다 마이너스 1 곱한 게 너라고. 알파 6제곱 플러스 베타 6제곱 얼마?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7제곱부터는 어때? 똑같지. 반복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n은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2, 3, 4까지 가능. 맞니? 그 다음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n에다가 2배를 한 게 그 전거야. n에다가 2배를 한 게 그 전거야. n에다가 2배를 하면 그 전거 나옵니까? 안 나오죠. n에다가 2배를 하면 그 전거 나옵니까? 안 나오죠. n에다가 2배를 하면 그 전거 나옵니까? 나오죠. 여기다 2배를 하면 그 전거 나오죠. 아, 그래서 이 녀석이 정답이구나. 그럼 n은 얼마가 돼?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n-1 어디서 나왔어? n-1은 여기에서 이제 a, b로 묶어요. 이 자식을. 알파, 베타로 묶어요. 빼기 알파, 베타로. 그럼 알파, 베타니까 베타가 n-1개 있어야 되고, 여기도 알파가 n-1개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알파, 베타가 이제 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면서 알파, 베타 또 1이니까 삭제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해됩니까? 네. 결국 뭐 한 거야? 결국 너가 단 거야. 아니면 여기다 대입해봐. 어떻게 돼? n번째랑 그 다음 거랑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n 후보가 여기 3개잖아. n번째랑 그 다음 거 더하면 0 안 되죠. 다음 거 더하면 0 안 되죠. 다음 거 더하면 0 되죠. 그러니까 넣은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야, 여러분, 이제 이거 보라색이잖아. 그럼 여러분은 앞으로 이러한 2차 방정식을 보면 뭐가 생각나야 돼? 오메가에 생각나야 된다고. 알겠어? 오메가 성질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니? 네. 자, 545번 갑니다. 이거 어제 해줬던 거랑 좀 비슷해요. 어제 해줬던 게 이거죠? 어제 해줬던 게 뭐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거 c예요. c는 0. 어제 했던 거 이제 뭐라고 하죠? 어제 했던 거 약간 어제 했던 거 약간 복습 뭐라고 합니까? 리뷰? 리뷰가 복습이니? 복습. 예, 복습. 복습. 자, 이 자식의 근의 공식을 뭐라고 써버렸어?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ac 이렇게. 와, 뭘 잘못 본 거예요? 누굴 잘못 본 거야? 누굴 잘못 본 거예요? 이 셋 중에? c를 잘못 본 거예요. c를 뭐라고 봐버린 거냐면 c를 4분의 c라고 봐버린 거야. 이 바보가. 알겠어요? c를 4분의 c라고 보고 풀잖아요. 그럼 이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제대로 보고 풀면 이제 어떻게 될지는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풀었을 때 예를 들어 근이 1하고 3이 나왔다고 쳐봐. 오케이? 그러면은 1하고 3으로 내가 뭘 만들어버리면 2차 방정식을 만들어버리면 c가 아니고 누가 나오겠어? 그 4분의 c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오늘 나온 건 뭐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의 공식을 뭐라고 봐버린 거야? x는 2b분의 a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빼기 4bc로 봐버린 거야. 누굴 잘못 본 걸까? 야, 단단히 잘못 봤죠, 얘는. 많이 잘못 봤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근의 공식 모르는 것 같죠, 그죠? 자, 일단은 a랑 b를 위치를 바꿔버린 것 같아. 그지? 일단 바꿨어. 자, bx 제곱, 그 다음에 ax, 그 다음에 c. 일단 이렇게 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야? 마이너스 b가 나와야 되는데 a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를 마이너스 a로 본 거야. 그죠? 그 다음 c는 제대로 봤나? c는 제대로 봤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 위의 방정식으로 근의 공식을 썼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아래 걸로 잘못 본 거죠. 어떻게 봐야 이렇게 잘못 볼 수 있는지는 너네들 구별을 안 하잖아. 상상이 안 되잖아.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요. 뭔지 알죠? 어려서부터 많이 봤잖아. 빼야 할 것을 잘못하여 더했죠. 곱했죠.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 자, 아무튼 이거 잘못 봤죠? 요 자식으로 우리가 근의 공식 쓰면 너 나오는 거 맞니? 해봐요. 나옵니까?
이 B분의, 그죠? A 플러스. 아,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근으로 내가 다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누가 나오는 거야? 이 자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A, B, C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다시 그 순서 제대로 봐주고 근을 구하면 되는 거라고. 알겠어? 이렇게 어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 되게 이상하게 설명을 했어요. 참. 가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잘못 봐가지고 K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의 마이너스 8은 0의 두 근 알파 베타를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하였다. 첫 번째, X 플러스 4를 누구로? 라지 X로 치환을 해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다. 두근 PQ를. 두근 PQ? 아하, 그러면 여기에서 공식을 쓴대. 여기에서 공식을 쓴 거야. 그럼 이 상태로 잘못 본 거야. 그죠? 해보자. 그러면 K의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X는 P하고 Q야. 이해되겠어? 그럼 내가 이거를 근의 공식을 잘 써서 풀어야 되는데 잘못 봤죠? 요 놈을 어떻게 본 거야? 이걸로 본 거야. 이걸로 보고 PQ를 구해버린 거지. PQ를 구해버린 거지. 그죠? 그 다음 여기를 이용해서 다시 알파 베타를 구해버린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PQ하고 알파 베타의 관계는 뭐냐면 이건 잘못 구한 거야. 그러면은 약간 에러가 났으니까 P2라고 쓸게요. Q2라고 쓸게요.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죠?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제대로 된 거. 아무튼 이제 알파 베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4가 P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올 때는 그냥 빼기 4만 해버리면 되지. 빼기 4. 근데 이와 같이 구한 이 알파 베타가 어떠한 식을 만족시킨다 그랬어? 이 알파 베타가 알파 플러스 5 곱하기 베타 플러스 5가 2를 만족시킨대요. 여기 알파 베타가 알파 플러스 5 베타 플러스 5가 2임을 만족을 시킨대요. 야, 그럼 우리가 결국에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올바른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결국에 누굴 구하라는 거야? 이것도 에러가 난 녀석들이잖아요. 에러가 난 녀석들.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PQ를 제대로 먼저 구해야겠죠. 그러니까 다시 너를 이용해서 P 에러, Q 에러를 구해야 돼. 그럼 이 자식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P 에러의 플러스 1 이라고 쓸 수 있죠? 이 자식은 Q 에러의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지? P에서 4 뺀 게 너니까 여기서 4 더하면 얘가 되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너가 얼마다?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걸 전개를 하잖아요. 그럼 P 에러, Q 에러 플러스 P 에러 플러스 Q 에러 플러스 1은 2 이렇게 나와요. 이 P 에러, Q 에러는 누구의 근인데? 이 자식의 근이잖아.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두 근의 합이 K.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8. 그럼 K가 얼마예요? K가 얼마예요? 9가 나옵니까? K가 9. 그럼 K는 9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8에다가 1 더하면 마이너스 7이고 넘어가면 플러스 7이 되죠. K가 9예요. 아, K를 구했어. 그럼 나는 원래 근의 공식을 알기 때문에 제대로 구해보자. 제대로 구할 필요가 있겠죠? 구할 필요가 있을까? 해볼까? 자, 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구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근데 알파는 P의 입장에서는 P 빼기 얼마고? 4고. 베타는 Q의 입장에서 Q 빼기 4죠. 그럼 결국에 구하고 싶은 건 P 플러스 Q에서 빼기 8 하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P 플러스 Q는 얼마야? 마이너스 9분의 1. 거기서 8 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9분의 73?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유형인지 대충 알겠지? 네. 근을 잘못 봤다는 건, 근의 공식을 잘못 봤다라는 건, 근의 공식을 잘못 본 게 아니고, 뭐야? 식을 잘못 본 거야. 그러니까 잘못 본 식을 적어주세요.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자. 자, 645. 645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축을 축으로 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교점 x좌표가 각각 a 빼기 4, a 플러스 3이다. 오케이. 이거랑 이거는 암선이 있는데도 그래프를 잘못 그리는 대단함. 자, 원점을 지나면서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a 빼기 3이겠죠? 4네요. 근데 어떻게 여기가 a 플러스 3이 될 수가 있지? 애초에 그림 자체가 진짜 이상하게 나왔다. 나는 그림 똑같이 그렸거든요. a가 0이 아니네. I'm sorry. 자, 그럼 a가 양수라는 거는 이미 눈치챘습니까? 네. a가 양수라는 건 이미 눈치챘죠. 근데 나보고 뭐라 그랬냐면 절대값 fx는 절대값 gx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제곱의 합이 60.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 절대값 함수는 그냥 뭐 하자는 거예요? x축 아래에 있는 거를 뒤집어 올리는 거예요. 절대값이죠? x축 아래에 있는 거를 뒤집어 올리는 거거든요. 방정식은요, 항상 그래프로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결과는 계산이지만 이해는 그림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그린 이 자식 있죠? 요 1차 함수입니까? 1차 함수 그래프를 뭐 하겠어요? 기록이 안 나와 있죠? gx가 누굽니까? 얘가 gx예요. 그 다음에 얘가 f예요. 절대값 쉬워요. gx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절대값 g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절대값 f도 그려야겠죠. 절대값 f는 이렇게, 요 자식은 그렇지 요렇게. 그러면 파란색하고 분홍색하고의 교점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요, f라는 녀석은 y축 대칭입니까? 맞죠? g라는 녀석도 y축 대칭입니까? 맞죠? 원점 대칭이니까 y축 대칭이에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근들도 뭐가 되는 거야? y축 대칭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a 빼기 3이래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가 a 빼기 4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겠죠. 결국에 이 제곱들의 합이 얼마다? 60이다. 계산합니다. a 플러스 3의 제곱 2배 플러스 a 빼기 4의 제곱 2배. 왜? 어차피 부호만 다르잖아. 제곱은 값이 똑같죠. 너가 얼마다? 60이다. 그러면은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플러스 a 제곱 빼기 8a 플러스 16이 30이다. 그러면 a 제곱 빼기 a 플러스 25 안 되네요. 자, 2a 제곱 빼기 2a 그 다음 플러스 5. 왜 이래? 마이너스 5가 0이다.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a 값의 곱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5. 두 분의 곱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646번 갈게요. 그러니까 절대값 그래프가 절대값 방정식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원래 절대값 방정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대값 방정식은 여러분 이거 몰라요? 절대값이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fx는 뭐라고 쓰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gx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봐봐. fx랑 gx가 같대. 절대값이. 그럼 fx는 gx에다가 플러스 씌우 거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씌운 거 아니겠어? 그러겠죠. 그런 식으로 봐도 된다. 근데 이거는 조심해야 돼. 봐봐. 절대값 fx가 gx다 했을 때 이거는 주의해야 돼요. 절대값 fx가 gx다 했을 때도 쌤, 결국에 그럼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gx라고 쓸 수 있지 않아요? 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조건이 추가되냐면 너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둘 다 절대값이니까 fx나 gx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절대값 fx가 gx다라고 해버리면 여기에서 나오는 실근 있죠. 그 실근 중에 gx가 음수가 되는 실근은 다 빼야 돼요. 이해되겠죠? 이거 알아두세요. 중요한 거야. 자, 646번 문제를 적을게요, 먼저. 와, 이거 길다. 어우,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읽으면서 해석해 봅시다. 자, 한번 집중해야지. fx랑 gx가 2차예요. 2차인데, fx는 최고차 계수가 1이고요. gx는 최고차 계수가 4입니다. 그 다음 hx는 1차예요. 그럼 어찌됐건 둘 다 이제 아래로 볼록한 그런 함수가 될 거고요. fx랑 hx랑의 접점의 x좌표는 알파예요. 근데 양수. 그 다음에 gx랑 hx랑 접점의 x좌표도 베타인데 양수. 근데 알파 대 베타가 1대 2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fx랑 gx가 만나는 점 중에 몇 점에서 만나겠니? 몇 점에서 만나겠어요? fx랑 gx는 두 점에서 만나죠. 방정식을 만들어버리면 2차 방정식이잖아. 근데 어쨌든 교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두 개 아닐 수도 있군요. 접할 수도 있네요. 근데 두 개 존재할 것 같아요. 자, 근데 F랑 G랑 같다 했을 때 이제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근을 T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알파 베타 사이에 하나가 있다고 하겠죠. 그때 알파분의 T를 구하래요. 일단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요. 자, 한번 해봅시다. 2차 함수가 있는데 알파가 둘 다 양수인데 1대 2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0이 있는 거예요. 0.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알파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베타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1대 2 이런 느낌. 그럼 베타는 사실상 내가 뭐라고 써도 되니? 2알파라고 써도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직선을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hx가 1차인데 최고차 계수가 양수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에서 접한다라고 했어요. 2차 함수가. 2차 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려. 그 다음에 이 알파에서도 접하겠죠? 근데 조금 더 가파른 함수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요. 조금 더 가파르게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 만나는 교점이죠, 여기. 이 교점. 이 교점의 x좌표가 얼마다? t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알파분의 t가 얼마냐?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뭘 할 거냐면, 그러니까, 봐봐. 이 함수를 막 이렇게 움직여도, 너네 이거 아니?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봐봐. x 제곱 빼기 2x 는 0이라고 해볼게. 여기에 두 근은 x가 0하고 2라는 걸 너네 알고 있죠? 근데 x 제곱 빼기 x는 x다 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도 결국에 x는 0하고 2라는 거 알고 있죠? 잘 봐. 근데 이 두 그래프를 방정식은 항상 뭘로? 그래프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러면 y는 0이라는 그래프가 x축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2x라는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되고 0하고 2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교점의 x좌표가 0하고 2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녀석도 결국에 교점의 x좌표가 0하고 2잖아. 그죠? 그럼 실제로 이 함수를 그려보면 얘는 0하고 1에서 맞나요? 0하고 1에서 그래프가 요런 식이 되겠죠. 참. 요런 식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y는 x를 그려주면 약간 요런 식이 되겠죠. 그럼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교점을 내려보면 여기 2가 된다고.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내가 이 식을요, 방정식을 결국에 변형을 막 해도 결국에 x좌표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교점의 x좌표는 변함이 없어요. 이해됩니까? 교점의 x좌표는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바뀔 수 있겠지만 x좌표는 절대 변함이 없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걸 이용해가지고 너를 갈 건데 f는 2차고 h는 1차니까 빼기 h 한번 해볼게요. f 빼기 h. 그럼 얘도 2차죠. 얘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x 빼기 알파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지? 쓰면 알려줄게. 봐봐. fx랑 hx는 접해요. 맞죠? 교점 몇 개예요? 하나예요. 중근을 갖습니다. 그 교점의 x좌표 뭐라고 해요? 알파라고 해요. 그럼 이 알파는 방정식의 근이 되죠. 방정식에서 근 알려줬을 때 내가 두 번째 뭐예요? 식세우기가 있어요. 식세우기.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라고 했기 때문에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빼버리면 알파에서 중근을 가지면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에요. 맞죠? 그 다음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어? g 빼기 h를 한번 써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고? 4하면서 x 빼기 베타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맞죠? 근데 베타는 우리가 뭐라고 했지? 1대 2이기 때문에 2알파. 그쵸. 4의 x 빼기 2알파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습니까? 다 왔어. 잘 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누구예요? f는 g야. 이것도 식을 변형할게요. 뭐라고? f 빼기 h는 g 빼기 h. 괜찮습니까? 그럼 결국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빈춘? 네. 그릴 수 있잖아. 여기 0, 여기 알파, 여기 2알파. 근데 알파에서는 기울기 1이니까 요런 느낌. 2알파에서는 요런 느낌. 그럼 교점이 어디? T. x좌표는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x좌표는 바뀌지 않아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보세요. 몇 칸을 갔어요? t 빼기 알파만큼 갔어요. 기억납니까? t 빼기 알파만큼 갔어요. 그럼 위로는 얼마만큼 가니? t 빼기 알파의 제곱만큼 가. 맞지? 왜? 최고차항 계수가 1이잖아. 이거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가로로 가면 그 제곱만큼 올라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얼마만큼 갔어요? 2알파 빼기 t만큼 갔죠. 그럼 위로는 얼마만큼 간 거야? 2알파 빼기 t의 얼마? 제곱만큼 간 거야.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니까? 4니까 앞에 4를 붙여주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이거 내가 이 참수의 성질 알려줬잖아. 너는 기억나지? 봤었어야지.
이차함수 그 중학교 3학년에 가르쳐 줄 때 가르쳐 줬었거든요. 아, 그죠? 그러면 너네 둘이가 같다를 쓰는 거야. 그럼 t 제곱에 빼기 얼마? 2 알파 t 플러스 알파 제곱은 얼마가 돼요? 야, 이거 16 알파 제곱 빼기 16 알파 t 플러스 4t 제곱. 이렇게. 그러면은 어디로 넘길까? 이쪽으로 싹 다 넘기자. 그러면은 15 알파 제곱 빼기 14 알파 t 플러스 3t 제곱은 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돼야 할 건데, 돼야 되는데 5하고 3 되죠? 5알파 3알파 여기는 3t t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얼마가 나와요? 알파는 5분의 3. 5분의 3t거나 아니면 알파는 3분의 1t가 돼요. 와.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근데 봐봐.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 거 아니야. 알파가 5분의 3이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가 5분의 3t야, 맞지? 이 알파는 5분의 6t, 그러니까 t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돼. 근데 3분의 t는 어때요? 여기가 3분의 2t지. 3분의 2t가 t보다 큰 거 말이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안 돼. 그래서 알파는 5분의 3t가 되고 구하라고 하는 알파분의 t는 알파로 나눠버리면 3분의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매번. 괜찮습니까? 이거 이차함수 알아도 진짜 제발. 이차함수 알려줄게. 여기다 정리해라. 이차함수는요 항상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 똑같아. 위로 볼록.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차함수 여기 다 필요하잖아. 꼭지점에서 최고차항 계수를 뭐 얼마라고 할까?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꼭지점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뭐 얼마만큼 갔다? t만큼 갔다고 할게. 그러면 위로는 얼마만큼 움직이냐면 알파 곱하기 t 제곱만큼 움직여요. 알겠어요? 꼭지점에서 움직여서 t만큼 가면 알파 곱하기 t 제곱만큼 움직여요. 이게 당연한 거죠? 왜? 알파 x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좌표 위에 올려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t만큼 가면 t 대입이니까, 그죠? 이 참수를 평행 이동을 막 시켜도 성질은 변해 안 변해? 길이 안 변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